를 보고 있고 두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디아비다 클래스명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일단은 둘 다 똑같은 크기를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라이니어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레디언트는 포토샵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 이 라이니어에다가 이거 첫 번째 거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자, 얘를 적용을 하려면 포토샵에서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만들 때 반드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로 해놔야지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색깔을 어느 색깔에서 어느 색을 시작하고 어떤 포지션에 어떤 색깔을 넣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림으로 돼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비트맵으로 돼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요거지 않습니까? 제가 저걸 보고 코딩을 하려면 여기에 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의 속성을 보고 여기를 클릭해서 색깔, 무슨 색깔에서 무슨 색깔로 간 거지, 어느 포지션에 무슨 색깔이 있는 거지, 로케이션과 컬러의 값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또는 여기 위에가 오페서티였으니까 이게 흰색의 오페서티가 100% 있는 건지 아니면 80%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오페서티까지 확인을 해서 그레디언트로 지금 CSS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 그레디언트의 오버레이가 안 살아있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레스터라이즈 돼 있으면 이거를 만약에 세 레이어로 합쳐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레스터라이즈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무슨 색깔에서 무슨 색깔로 갔는지 오페서티가 있었는지 포지션이 그냥 0에서 100으로 갔는지 가운데 다른 로케이션에 다른 색깔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그냥 이렇게 레스터라이즈된 레이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확인을 하실 수가 없다고요. 디자인에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보니까 이제 포토샵에서 얘를 보십니다. 포토샵에서 얘를 보실게요. 무슨 색깔로 무슨 색깔로 가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지금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된다고요. 눌러봅니다. 자, 지금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게 컬러고요. 위쪽에 있는 게 오페서티라고 했어요. 여기에 컬러를 확인합니다. 그죠? 이거를 클릭해 봤더니 검은색이네. 오페서티 확인을 해보면 위에 거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오페서티를 확인할 수 있죠. 오페서티가 100%네. 검은색의 오페서티 100%에서 로케이션 0에서 오른쪽에 가보니까 흰색의 오페서티가 얘는 100%일 거예요. 자,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게 확인이 됐고 각도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할 거니까 제가 각도를 이렇게 바꿔 볼게요. 마이너스 90도로 바꿔 보십니다. 요 각도 마이너스 90도로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방향이 올바르게 됐어요. 저걸 그대로 CSS로 구현을 하겠다고요. 일단 오케이 하고 코딩으로 다시 와 볼게요. 자, 지금 라이니어 얘한테다 할 거니까 얘 클래스명 불러와서 간편하게 여기서 작성을 해 볼게요. 크기를 주고 아까 포토샵에서 300에 300에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넣어야 돼요. 배경이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 해서 백그라운드의 종류가 뭐냐면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라고요. 라이니어 그레디언트 하고 가로 안에다가 이제 무슨 색깔로 가는지 위치와 색깔을 확인해서 넣는다고요. 자, 일단 문법을 먼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안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방향, 색상, 위치, 색상, 위치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방향 있고 콤마하고 색상 위치 콤마하고 색상 위치 콤마하고 색상 위치 콤마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쓰신다고요. 자, 그럼 이 문법대로 그대로 밑에다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좀 전에 포토샵에서 우리가 그리는 걸 보면 아래 방향으로 to bottom 색상은 뭐였습니까? 색상은 black이었고 위치는 0%였어요. 포토샵에서 그 로케이션의 포지션이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얘를 봤을 때 여기에 이 색깔의 로케이션, 이 포지션이라고요. 색상 위치 이걸 확인해서 넣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검은색이 0%에서 끝에 무슨 색이 흰색이 100%에 있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그레디언트를 CSS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요. 보더가 아까 살짝 있었죠? 보더도 넣어볼게요. 블랙
해서 보더도 살짝 넣지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의 기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요 첫 번째 거에 렉탱글 툴, 렉탱글 더블 클릭했고요. 여기에 그레디언트에서 요거 선택을 하시고 그거대로 해보시는데 방향은 90도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CSS로 구현을 해보시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했다면 CSS로 똑같이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시작 색깔 0, 로케이션 0의 칼라 확인했고요. 칼라 로케이션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보면 흰색에 흰색에 50% 흰색에 50% and 그 옆에 거 색상 카피 52% and 그 옆에 64% 다음 맨 끝에 흰색의 100%.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흰색을 안 썼네요. 흰색. 네. 확인을 해보면 흰색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니어 그레디언트 지금 방향, 색상 위치 이렇게 할 수 있대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포토샵에서 여기에 방향을 이렇게 했대요. 방향 이렇게 했다고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45도로 했죠? 마이너스 45도라고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방향을 45°라고 해볼게요. 자, 45° 이렇게 해봅니다. 자, 방향이 지금 달라요. 그죠? 포토샵에 있는 거랑 방향이 다르죠. 여기에서 45도면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죠? 자, 포토샵에서는 60이라고 한 게 여기에서는 45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저 각도는 브라우저마다 각도를 매겨주는 방식이 표준은 다 똑같지만 구형 버전들은 조금씩 달라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 개. 자, 얘를 구현하려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거 일단 주석 처리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주석 처리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한 다음에 이걸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모든 브라우저에 똑같이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자, 아까 블랙에서 화이트로 갔던 것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방향을 right라고 해볼게요. to bottom 다시 to bottom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100% 위치로 가라 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석대로 방향과 색상 위치 해서 해줬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기본값이 그레디언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색깔이 두 개뿐이 없지 않습니까? 시작 색깔, 끝 색깔만 있으면 로케이션, 저 위치도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요. 저장하고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이건 언제만 색이 두 개이고 방향이 위에서 아래일 때만, 방향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오고 색깔이 두 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로케이션을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이 하나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그러면 딱 중앙에 있고 흰색이라고 한 거죠. 이제 저 위치가 바뀌면 퍼센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20% 위치에 해
나머지는 0으로 시작해서 100% 시작한 건 똑같으니까 안 써도 되지만 중간에 포지션이 바뀐다면, 위치가 바뀐다라고 하면 걔는 써줘야 된다고요. 안 써주면 50% 위치예요. 중간 위치. 써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위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요. 맨 앞에 있는 건 그래서 퍼센트를 안 넣어도 된다고요.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보고 모든 브라우저에 똑같이 나오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에 다시 한번 가봅니다. 포토샵에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가로로 해볼게요. 0도, 앵글은 0도. 자, 20% 지점까지는 요 색깔로 해볼게요. 좀 전에 걸 그냥 변형하고 있습니다. 20% 지점까지는 앞에 있는 하늘색 똑같이 하고, 20% 지점이에요. 아이고, 20% 지점에 하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여기 옆에다가 하나 더 꽂고, 얘는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으로 하되 얘 말이에요. 지금 새로 옆에 만든 거에 로케이션을 0으로 할게요. 잠깐만요. 얘가 다시 한번 하나 더 만들고 얘의 로케이션을 0이 아니라 20으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시 흰색으로 바꾸고 20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칼같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얘는 빼고 얘도 빼고 여기에 와서 여기까지는 흰색 할게요. 80%까지 흰색. 옆에 하나 더 만들고요. 하나 더 만들고 색깔을 지정을 해볼게요. 뭐로? 요 색깔로 지정을 해볼 건데 카피를 해와야 되겠네. 카피 좀 해올게요. 얘로 콕 찍었어요. 콕 찍고 요거의 포지션을 몇으로 하냐면 80.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색깔도 얘로 이렇게 지정을 해봅니다. CSS로 구현을 해보실게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 컬러 확인을 해보면 이 컬러가 0에서 20% 지점까지 있대요. 똑같이 해보죠. 이번엔 방향이 다르죠? to right 해서 이 색깔이 0%에서 이 색깔이 어디까지? 20%까지 있다고요. 그리고 흰색이 20% 지점부터 어디까지? 80% 지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 색깔이 80% 지점부터 끝까지 있다고요. 그래서 저장하고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얘는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생략하면 여기에서 20%를 시작하면 이전에 이 색깔이 있다는 게 가정이 되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0%는. 그리고 이 색깔이 끝까지 있으니까 이 색깔도 100% 위치라고 해서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포토샵에서 디자인한 거와 똑같은 거를 우리가 CSS로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이디얼까지 본 다음에 모든 브라우저에 다 똑같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선형은 이렇게 했고 레이디얼로 와봅니다. 자, 레이디얼에서도 볼게요. 레이디얼의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라이니어와 문법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레이디얼에 와서 봅니다. 자, 똑같이 위드 300에 하이트 300짜리 만들어 볼게요. 보더도 아까 있었죠? 1픽셀에 솔리드에 검은색의 보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얘한테다가 이제 뭘 만들 거냐면 포토샵에 있던 요 녀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예. 검은색에서 바깥쪽으로 흰색으로 나가는 이 레이디얼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봅니다. 백그라운드 하고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원형을 만들 거란 말이죠. 원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radial 종류 일단 적고 gradient 적으시고요. 우리가 만드는 게 타원형이라고요. 타원형은 영어로 ellipse였어요. ellipse. at 어디서부터? 센터에서부터. 얘도 마찬가지 방향인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색상 컬러 로케이션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검은색이 0%에서 흰색이 100%라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레이디얼에 저는 소문자인데 얘가 대문자였네. 소문자로 바꿀게요. 대소문자를 구분하는데 잘못 썼어요. 다시 한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나가는 원형의 레이디얼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은 뭐를 쓸 거냐면 컬러질라 그레디언트라고 구글 해보실게요. 컬러질라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구글 해봅니다. 컬러질라 그레디언트 하고 하면 Ultimate CSS Gradient Generator 라고 해서 color질러.com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컬러질라의 그레디언트라고 했으면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면 포토샵에서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UI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건 프리셋에 있는 걸 써도 되고 우리가 포토샵처럼 컬러를 넣고 빼고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빠지는 거죠. 위에가 오페서티고 하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검은색에서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나오니까 하실 수 있고 가운데 50% 지점에선 흰색 FFF고 여기가 흰색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시 검은색 해볼게요. 00000 하면 검은색이겠죠. 자, 검은색, 흰색, 검은색 해서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선택하고 여기 컬러에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꾸면 얘가 똑똑하게 오른쪽에서 CSS 코드를 줘요. 찾으셨습니까? 검은색, 흰색, 검은색으로 했으면 이 코드 카피해 볼게요. 이걸 그대로 카피. 얘가 생성해준 CSS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라이니어에다가 가서 적용을 해 볼게요. 여기 라이니어에 가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 거는 다 주석 처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라도 슬래시 별표가 있으면 주석은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들은 다 이만큼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카피했던 걸 붙여넣기 해볼게요. 누구한테? 요 지금 라이니어한테다가 하고 있습니다. 라이니어한테 가서 기존의 건 다 주석 처리하고 좀 전에 카피한 걸 넣어볼게요. 메뉴에 있는 주석은 지우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보면 그레디언트를 지원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브라우저에서는 그냥 단색만 보여줘 라고 하고 있어요. 검은색. 그 다음에 여기에 버전을 보면 파이어폭스에서 3.6부터 15 버전까지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모즈 해서 이렇게 접두사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크롬 10버전부터 25버전, 사파리에서 2버전에서도 마찬가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벤더 프리픽스가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 얘들 버전 여기에 지금 보면 W3C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웹 표준 브라우저의 가장 최신 브라우저는 그런 게 앞에 벤더 프리픽스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표준 코드라고요. 요게 그럼 맨 밑에 얘는 뭐냐? 필터는 뭐냐? i6에서 9에서는 i6에서 9는 아예 그레디언트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걔들한테도 똑같이 보여주려면 이런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코드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검은색에서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준다고요. 저장하고 볼까요? 브라우저 앱에서 봅니다. 위에 그러면 우리가 지정한 대로 여기 카피해서 넣은 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컬러즐라 그레디언트 좀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방향을 찍어볼게요. 방향 여기 오리엔테이션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다이어고널 해서 여기 해볼게요. 다이어고널 요걸로 바꾸셨습니까?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여기서 방향을 바꿨으면 밑에 코드 또 카피해서 와볼게요. 밑에 코드를 카피해 와서 기존의 코드 교체해 봅니다. 자, 뭐를 배들려고 카피를 해왔냐면 지금 방향을 바꿨죠. 우리가 다이어고널로 해서 방향을 바꿨다고요. 그랬더니 표준 코드 보세요. 표준 코드는 135도래요. 자, 이 방향은 뭐냐면 아까 45도라고 했을 때 방향을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이거를 45도로 요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CSS로 그대로 구현할 때는 이 색깔 요 색깔로 시작을 해서 이 색깔로 시작을 해서 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하란 얘기예요. 요 방향 마이너스 45도. 그런데 자, 지금 우리도 마이너스 45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표준 코드가 마이너스 45도가 아니래요. 표준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5도로 되어 있다고요. 135도로 해야 아까 우리가 원하던 파란색이 위에 있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왼쪽 상단에. 자, 그럼 이 각도가 브라우저들의 버전마다 이 각도가 다르다고요. 계산하는 방식이. 저걸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브라우저가 똑같이 구현을 할 생각이면 이 컬러즐라의 그레디언트의 힘을 빌려서 완벽하게 모든 브라우저 우리가 만든 똑같은 게 나오도록 하는 게 좋다고요. 아시겠습니까?